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군사건 사고 전문 군인징계항고 전문 사무소의 아미 헬퍼가 군인징계항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서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무너진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충성, 아미교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군인징계항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복무 중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는 분들이 간혹 있으나 징계 처분을 처음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징계를 받으시는 분들은 항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검색을 많이 합니다. 나와 유사한 징계 처분을 받고 항고를 한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인들도 감경이 될 수 있을지 의문점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징계 처분이 감경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유사한 성공 사례를 수많이 보유한 본 사무소에서는 징계가 과중하거나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을 감경시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공 사례 영상 제작을 주로 했었는데 항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항고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의 의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항고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 처분을 다투는 불복수단입니다. 징계 처분이 과중하거나 위법 및 부당할 경우 원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제기한다고 하여 원징계 처분보다 과중한 결정을 받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 괘씸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한 번뿐인 항고 기회를 사용하여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항고 제기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처분서를 수령하면 징계처분서 하단에 본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 제60조, 군무원 인사법 제42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할 경우 항고심사권자에게 징계규정 소정의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서 하단의 안내문구는 각 부대별로 다르긴 하나 결론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를 제기하면 됩니다. 항고 제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항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서 하단에는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과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필수로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서에는 항고 이유와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항고 이유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에 부족하므로 별지를 추가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요망사항에는 원징계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한다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첨부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임의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서 제출은 항고인의 징계 처분과 신분에 따라서 다르나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징계의 경우에는 장교, 준사관, 5급 이상 군무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할 수 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에게 직접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항고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항고를 취하하기 전에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는 항고서 및 각종 입증자료를 접수를 하면 수개월 내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 통지서를 발송을 하면 수령증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항고심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고위원회에 출석을 하면 개최보고, 개최선언, 인정신문, 폐회선언, 종결보고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차후에 자세하게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가 항고심사계 체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해 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각하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각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 무효 확인 또는 감경하였을 경우에는 기역 원징계 처분 취소 니은 원징계 처분 감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원징계 처분에 대하여 취소, 감경 처분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이를 곧 바로 시행하여야 하고 원징계 처분일자에 소급하여 원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 감경 처분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항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징계처분서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해야 한다. 2. 항고서 작성과 징계처분서 사본, 각종 증거서류 등을 준비를 해야 한다. 3. 항고서는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에 제출을 해야 한다. 4. 항고심사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 취하를 하면 재항고를 할 수 없다. 5. 항고심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수령증을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한다. 6. 항고인은 항고심사위원회 출석하여 신문을 받고 위원들이 의결을 하고 폐회가 된다. 7. 수일 내 항고심사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기각 또는 감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항고는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 항고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항고, 나홀로 소송은 방법과 절차만 안다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은 군생활관 대부분이 처음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자분들께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감경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감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등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요소 중의 일부입니다. 확대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거나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감경이 되도록 각 단계별 검토 및 보완을 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군인 징계 항고를 많이 다루는 전문가들도 고민하고 고민을 또 하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고 있는 저희들도 매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하우와 학식과 경험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많이 드렸습니다. 각종 성공 사례를 수많이 보유한 본 사무소의 아미헬퍼 오시우 행정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오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징계 항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나홀로 항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항고 심사 절차에 대하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고 심사 절차를 알고 항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면 심사관 항고인의 입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팁이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찬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미 헬퍼 동작 그만. 차렷. 구독자 분들께 대하여 경례. 충성.